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종합.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괴의 순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57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저번 시간에 서계전에 관한 상경을 두 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서계전의 괴의 순서에 관한 공부한 부분을 응용도 할 겸 실제로 점을 치는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전에 한 것을 검토로 하여서 또다시 새롭게 한번 새로운 사례를 만들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3월 2일에 그 코로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을 쳤는데, 최근에 또 8월 21일 날 코로나의 종료 시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점을 친 것을 한번 이때까지 공부한 것을 정리할 겸 한번 노트 정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점을 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점을 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동전을 이제 3개씩 이렇게 뭉쳐서 던지게 되죠. 던지게 되는데, 이 동전을 이제 그 3개를 나눠 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해가지고 총 6회를 던지게 됩니다. 총 6번을 이렇게 던지게 되는데, 제일 밑에서부터 이렇게 한 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동전을 던지면은 동전의 앞면이 나오겠죠. 앞면은 이렇게 플러스로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뒷면은 마이너스로 표시합니다. 똑같이 뒷면은 마이너스. 제일 처음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전을 던지는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쭉쭉 하다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6개의 궤가 이렇게 도출이 되는 거죠. 이 모든 설명은 예전에 주역 64개 노트 정리, 지택임 세 번째, 137번째 노트 정리, 주역 64개 노트 정리, 활해서합 네 번째, 146번째 노트 정리에 이미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필요하신 분은 해당 파트를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효를 쳐가지고 나온 실제로 결과물이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되는데, 이제 이 숫자를 부여하는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된 것을 7,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된 것을 8, 똑같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8,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8, 그 다음에 세 개 다 앞부분이 나온 이렇게 앞이 된 것은 이렇게 9로서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마지막으로 친 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8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내가 질문한 취지가 2020년 8월 21일 코로나 종료 시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형국이죠. 그러면은 이제 전체 영수 55에서 이 여기에 있는 모든 숫자를 더하게 되면은 이제 48이 나오죠. 이걸 빼면은 7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즉, 이 7이라는 숫자는 변효를 구하기 위한 방법인데, 이 전제가 한 개의 효가 9 또는 6인 경우죠. 여기에 이제 한 개의 효가 이제 9가 있죠. 그래서 한 개의 효가 9 또는 6인 경우가 충족이 됩니다. 그래서 변효가 되는 부분을 찾아서 올라가 보면은 이렇게 1, 2, 3, 4, 5, 6, 7 하니까 이 부분이 이제 변효가 되는 해당 파트인가 보는데, 이 경우에는 여기가 숫자가 여전히 8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8이죠. 그래서 변효가 되지 않습니다. 변효가 되지 않으니까 이제 이 효는 변효가 아닌 경우에 해당하여서 본계의 괴사로만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럼 이 본계 계산은 전체적으로 상계가 이제 수고, 합계가 레인, 수레둔이죠. 그래서 이 수레둔만을 가지고서 이제 이 효의 그 성격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럼 수레둔 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괴를 한번 읽어보면은 이제 둔은 원형 이정
원형 이정, 물용 유효항 이건후 이렇게 됩니다. 그럼 두는 크게 형통하고 고으면 이롭다 하니 갈 바가 있어도 가지 말아야 함이요. 이건후 제후를 세우는 것이 이롭다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해근 교수님은 이거를 시스템으로 봅니다. 즉 제도로서 보시는 거죠. 그리하여서 둔에 관한 일반적 설명은 새로운 생명이 이제 막 지면을 뚫고 나오는 모습이다. 즉 둔은 어렵다는 뜻이 있다. 즉 준으로 읽으면 어렵다 망설이다. 둔으로 읽으면 모으다 축적하다 의 뜻이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취지는 사물이 처음 생겨나서 어려우니까 싹이 처음 나올 때 어려움을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코로나가 언제 끝나겠습니까? 물었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관해서 보면은 코로나라는 새로운 사태를 겪는 어려움을 이야기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험난함과 수고로움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상계가 감의 험난함이 있고 학계가 진동함이 있으니까 험난함 사이에 험난함을 앞에 두고 진동함이 있으니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정도를 지켜라, 바른도를 지켜라, 이정을 지켜라 이렇게 하니까 전체적으로 원형 이정의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또 대상전을 읽어보면은 운내준, 군자의 경륜, 구름과 우레가 둔이니 군자는 이로써 경륜을 펼친다고 이야기합니다. 경륜은 이렇게 시줄과 날줄로 된 모직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직물을 짤 때 이제 세로와 가로로 든 시줄과 날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전체적인 의미는 경륜은 실을 잘 다듬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걸 치환하면은 결국 나라를 잘 다스린다고 이야기하죠. 즉 정치적 의미는 아직 비가 되지 않은 구름의 상황이 준이니 그래서 천하를 경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천하를 경륜하는 이유는 왜 이렇게 경륜을 하느냐?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륜을 하는 거죠. 즉 코로나는 이런 예전에 없었던 새로운 사태를 맞이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경륜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코로나가 언제 끝날 건가에 대한 물상적인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둔, 원형 이정은 오히려 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잘 극복하면은 원형이 이정이 될 것이라는 오히려 결론을 제시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용 유효항은 갈 바를 둠에 이롭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보수적인 운영을 이야기하는 거죠. 정상적인 경제 상태에서는 대외 교육을 하고 개인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한 시절에는 이제 개인의 거리 제한이나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거나 이제 유통이나 이제 운행이 조금 제한되는 측면이 있어. 그 전체적으로 약간 경직된 상태를 운영하게 되니까 이것을 물용 유효왕이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후를 세움이 이롭다고 하는 것은 이게 시스템, 제도, 현명한 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낫다고 하니까 이런 측면을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괴사에 관한 설명인데 그러면은 다시 이제 이 원형 이정을 보면은 우리가 원형 이정은 이렇게 원, 형, 이정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이 원형 이정의 근본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잘 모른다고 했는데 우리가 꾸준하게 계속 개별개 할 때마다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원은 인이고 리는 예고 이제 이는 의고 그 다음에 정은 지혜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서남북 이런 다양한 의미가 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둔께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둔께를 아래에서 보면은 술의 둔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이 술의 둔께를 이제 이 괴만 보면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또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둔께 눈을 여기서 보면은 뒤집어서 보면은 이렇게 산수몽께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산께를 수를 음량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고 학계 이제 레를 완전히 전환시켜 버리면은 이렇게 화풍정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르게 보면은 여기에 있는 부분을 산께로 하고 수레둔에 여기를 상호께로 하고 그 다음에 밑에 이 2, 3, 4를
하호계로 하면은 산지밖에가 이렇게 도출이 되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하나의 그 수레 둔께를 가지고 이제 뒤집어서도 보고, 그다음 음량을 전혀 바꿔서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간 가정 또는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그 근본 그 원리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상황도 이렇게 살펴보니까 밖에도 나오는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괴를 봄으로써 둔께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전체적으로 혼란함이 가득한 그런 물상이 나오는 거죠. 근데 화풍정은 정립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수레 둔께의 안에 내재된 모습 또는 중간 과정은 산지밖에가 또 나오죠. 그래서 산지밖에는 이렇게 하나의 양이 음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벗김을 당하는 그런 물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소인에 의해서 벗겨지는 과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핵심 단어는 경륜, 천하를 잘 다스린다. 그 다음에 과행육덕, 과단성 있게 행동을 한다. 그 덕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정의응명, 자리를 바르게 해서 사명을 수행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산지밖에는 후화안택, 백성을 후하게 대하여 편안하게 해야만 이 남은 하나의 양이 벗겨지는 과정을 면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수레둔께 안에는 이렇게 산지박의 과정 또는 내면에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아주 험난한 과정, 양이 음에서 5개 묻음에서 벗겨지는 과정이 있으니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후화 안택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정치적 의미도 도출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또 다산의 그 설명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수레 둔께는 이게 본계죠. 이 본계는 지택임 또는 풍지간으로부터 이랬죠. 그래 지택임에서 이렇게 1이 이제 5로서 이렇게 상승하지만은 상승하더라도 완전히 6까지 가지 못하고 감이 험난한 가운데 이렇게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즉 진의 강이 험난함 속에 있어서 아직 살려는 의지가 완성되지 못했다. 즉 진의 강이 6에 완전히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똑같이 한점흙이 있어서 연약한 새싹이라서 땅을 이 위에 있어서 음이 제일 위에 있어서 땅을 뚫고 완전히 올라간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험난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물용 유용왕은 이렇게 감의 험난함이 있고 간의 미혹함이 있으니까 물용 유용왕 갈 데가 있어도 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우 제후를 세움이 이롭다고 하는 것은 수레 둔께는 이렇게 풍지간으로부터 왔죠. 풍지간에서 이렇게 6이 1로 이렇게 내려모십니다. 학계는 진제후가 나타나고 이 상계는 감, 어두움, 황량함, 노력의 물상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건후를 시스템, 보조자, 현자, 제도를 세운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진의 제후를 세우고 감의 노력이 있으니 의건이 불령, 편안하게 있을 틈이 없고 편안하게 있을 겨를이 없으니까 이런 겨를이 없이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극복될 수 있다는 점을 암시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F 부분을 일단 남겨두고 우리가 예전에 했던 뇌아풍도 똑같습니다. 뇌아풍은 예전에 제가 그때 2020년 3월 2일 코로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점을 쳤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그 주역 64개 노트 정리 뇌아풍 첫 번째 시간 31번째 노트 정리 똑같이 뇌아풍 네 번째 시간 34번째 노트 정리에 있으니까 그 당시에 있던 부분을 똑같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3월 2일 코로나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렇게 뇌하풍이 나왔죠. 숫자는 이렇게 이제 7, 8, 7, 7, 6, 6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6이 두 개가 있죠. 여기에 6이 두 개 있죠. 그래서 이 영수에서 55에서 이 숫자를 모두 더한 게 40인데 52에서 41 빼면 14가 나옵니다. 그럼 14의 변화를 도출하기 위한 기준인데 이렇게 숫자로 올라가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하니까 이 부분이 이제 변효가 되는가 아닌가인데 이 부분은 8이죠. 그래서 전제가 계속 보면은 두 개의 효가 6 또는 9인 상황에서 두 개의 효가 모두 변효가 아니면은 본계의 괴사로 판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뇌화풍이 되죠.
내화풍이 전체를 보면은 글자리면은 왕격지, 무르의일중, 풍은 형통하나 왕만이 이에 이를 수 있다. 근심하지 않아도 마땅히 해가 중천에 떠오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대상전을 보면은 내정계지풍, 군자의 절록치형, 우레와 번개가 모두 이르는 것이 풍이니 군자는 이로써 옥사를 처결하고 형벌을 집행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풍은 이제 풍성하다죠. 그러면 코로나가 창궐 한다고도 볼 수 있죠. 이렇게 풍성하게 창궐하지만은 무르일중, 걱정하지 마라. 의당 하늘에 해가 뜨니까 이제 괜찮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럼 이때 해가 누구를 뜻하는지, 단순히 기후변화, 날씨를 뜻하는 건지, 아니면 뛰어난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내화풍을 또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보기 위해서는 이 풍을 이제 아래에서 이렇게 보는 것뿐만 아니라 위에서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화산여가 되죠. 화산여가 되고, 또 내화풍의 이 상계를 이제 음과 양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보면은 이렇게 풍수환이란 개가 또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또 이 내화풍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본질 또는 과정, 중간 과정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상호계가 만들어지고 또 하호계가 만들어져서 택풍대가라는 개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내화풍계 안에는 택풍대가라는 아주 험난함이 있으니까, 아주 험난하고 어려운 과정이 있으니까 이거를 대감으로 봐서 큰 비로 봐도 된다고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게 내화풍이니까 가을이 되면은 뭐 코로나가 없어지나, 큰 비가 오거나 큰 시련이 지나가면은 이제 없어지나,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가을이니까 여전히 그 풍이니까 여전히 이제 제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여전히 계속 창궐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2020년 이제 8월 21일에는 언제 종료될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술의 둔께가 나왔습니다. 근데 조금 특이한 부분은 이렇게 그 50원 내화풍은 왕격지, 왕이 이르게 되니까 의당 하늘에 태양이 뜰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비슷한 단어가 술의 둔께에도 있죠. 원형 이증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형 이증에 물용유유왕, 갈바를 둠에 이롭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중간 과정인 물용유유왕이 산지밖에의 그 괴사에도 이렇게 분리유유왕이라는 괴사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비슷하게 유지되는 비슷한 단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꾸준하게 이제 계속 봐왔는데, 그럼 언제 종료할 것인가 문제가 되죠. 결국에는 언제 종료할 것인가 문제가 되는데, 이 술의 둔께가 이제 중간 과정 또는 내면에 표현된 부분이 산지밖에가 있으면은 산지밖에가 12벽계 추이상 이제 중지곤을 지나서 다시 지뢰복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은 11월, 음력 11월이 되나? 이렇게 첫 번째로 의심을 할 수, 첫 번째로 추론을 한번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술의 둔께가 이제 시간적 순서로 보면은 이 산께는 이제 사라져 날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학계가 이제 장래로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감의 험난함이 결국에는 사라지긴 사라질 건데, 이 사라진 시점을 어떻게 판단할 건가가 고민이 되는데, 이거를 사라지기는 사라지는데 장차 사라지는 판단 시점, 이걸 진짜 알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굳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수가 사라지고 이게 먼저 사라지고 이게 2가 올라가니까, 방위로 치면은 감의 수 다음에 그 다음에 진이 있으니까 요런 방향으로 흘러가면은 다시 따뜻한 봄이 오거나 진이 도래하면은 되지 않는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진의 제후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추어지면은 이 사태가 끝이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여기 보면은 진의 제후, 이건우 제후를 세움이 이롭다고 했으니까 이 제후는 보조자, 현자, 제도가 있다고 했으니까 의견이 불려 편하게 있을 겨를이 없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이것이 없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점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풍도 이렇게 내화풍은 가을에 농사를 짓고 이제 그 풍성한 시절이라 이야기하니까 이것도 연계해서 보면은 이제 다양한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점을 치 가지고 논리적 활용을 하는 법을 보았는데, 이런 부분은 실제로 생활점을 치는 게 제일 낫죠. 그러니까 뭐 굉장히 뭐 중차대한 사안이나 굉장히 뭐 심각한 사안을 치는 것보다는 그냥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요렇게 하나하나씩 치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사안을 두고 조금씩 그 수레둔께에서 코로나의 종료 시점을 이렇게 도출을 해내는 거죠. 자, 오늘은 그 수레둔께 주역계 64개 노트 정리 종합에서 계획 순서 세 번째 시간으로 실제 점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런 부분은 다음에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전적으로 의존하지는 않되, 내가 공부를 함으로써 논리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내가 점을 치면서 추론, 주역계를 중심으로 추론을 하면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이제 실력을 점점 높이는 거죠. 여기서 이게 맞냐 안 맞냐는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맞으면 뭐 좋죠. 근데 맞지 않더라도 이렇게 꾸준하게 공부를 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